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5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오늘 아침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만난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더군요.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니까 아마 맞는 것으로 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 전 총장 측 관계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외교 안보와 기후 변화, 미래 환경 등에 대한 고견을 듣기 위해 전부터 요청해서 만든 자리다. 특히 기후변화는 미래 경제와도 연관이 깊고 국가적 대비가 필요한 사안이라 윤 전 총장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치적 조언을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뭐 이런 걸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글쎄요, 과연 오늘 그러면 기후변화, 뭐 미래 외교, 뭐 이런 얘기만 듣는다? 그런 얘기가 되면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이 맡고 있는 위기, 저는 이걸 제2차적 위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바로 이동훈 전 대변인을 내쳤을 때, 그때의 위기가 첫 번째 위기고, 그게 인사 문제와 관련한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 왜 그러냐면 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뭐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인사 문제에 관해서 첫 번째 1호 인사인데 1호 인사가 어그러졌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정무적 판단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1차적 위기라면 2차적 위기는 바로 이것이다. 어찌 보면 윤석열 파일이라는 건 오히려 위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건 뭐 대응을 잘 하면, 그리고 그건 법률적 정치적 대응을 했으면 했는데, 그것도 법률적 대응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정치적 대응은 미숙한 측면이 있었고, 자, 오히려 위기는 그 다음에 있다. 그 다음은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도층을 아울러서 압도적 승리를, 압도적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그 큰 꿈,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도층을 아우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중요한 만큼 남들은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게 그동안 실패했을까 하는 측면을, 그거는 누가 판단하죠? 본인이 판단하거나 결국 그 참모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그 참모들이 그 판단을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요, 뭐 어느 한 곳에서 이낙연 전 대표, 윈지코리아 컨설팅이라는 친여 인사가 오너인, 사실상 오너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그 여론조사 회사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의 양자 대결에서도 뒤졌다. 뭐 이거는 한 번의 여론조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계속해서 이낙연, 이재명,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양자 대결에서는 많이 뒤진다. 그 얘기는 뭐냐? 결국 윤석열 파일이라는 것이 영향을 상당히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게 두 번째 위기인데, 자, 그러면 윤석열 파일은 사실이냐? 그 사실이라고 확인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그 왜 유지라고 썼다는 건 또 박사학위 논문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다른 학회지 같은 데에 썼던 논문이고, 박사학위 논문은 별도로 있습니다. 2008년에 학회지에 썼던 유지 어쩌고 하는 거는 2007년 얘기고, 2008년에 박사학위 논문. 근데 그 지도교수는, 뭐 지도교수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 하겠지만, 이거 표절된 거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더군요. 그건 국민대에서 검증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맡겨놓으면 될 일이고. 자, 그런데 그런 문제 중에서 사실로 확인된 게 단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질까? 역시 정무적 판단의 부족,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지금 오늘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만난다고 하는데, 뭐 반기문 재단으로 찾아간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비공개로 한다고 하니까 그건 뭐 공개는 안 될 것으로 보이고, 기자들은 아무래도 가긴 가겠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한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제2의 반기문이 되는 것 아니냐, 또 제2의 고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무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무원 출신이지만 어떤 현 정권의 실정, 이런 것 때문에 반사이익을 받아서 지지율 1위를 갔던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점은 권력의지가 반기문 고건보다는 더 있어 보인다,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현 정권의 문재인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팀 해체에 저항한 실적,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반기문 전 총장이나 고건 전 총리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사이익과 더불어서 본인이 일종의 발광체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누구보다도 윤석열 전 총장이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자,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한다. 오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기자들하고 만나서 윤석열 전 총장 문제와 관련해서 윤 전 총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우, 대선 후보라는 것은 배우 역할만 해야지 지금처럼 자신이 감독과 배우 역할을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 이런 게 정치 고수의 눈입니다. 저도 이 생각이 똑같습니다. 저는 일찌감치 제가 윤석열의 정치적 리스크라는 거를 한번 유튜브로 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그거 다시 찾아서 보시면 느낌이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조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가장 결정적 단점, 그건 뭐냐면, 아, 나도 정치 알아, 정치 그거 별거야 라는 생각. 거기에서부터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이회창 후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경기고등학교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우수한 사람들. 근데 그 우수한 사람들은 왜 대통령이 될 수가 없을까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는 오랫동안 관찰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아, 바로 이것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 정치를 너무 무시한다. 정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별로 머리도 좋지도 않은 사람들이 뭐 모여서 어쩌고 저쩌고. 자기네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 정치는 정치 나름의 영역, 독자적인 영역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30년 넘게 정치를 이렇게 관찰해 보면서, 뭐 저는 사실 뭐 전공도 정치학을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따지면 훨씬 더 오래됐는데, 그런 거를 하면서 정치를 들여다본 느낌, 그 다음에 관찰기, 이걸 보면 정치는 그렇게 머리로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다. 머리로 할 수 있는 데라면 벌써 그 서울법대 출신들이 왜 안 됐겠습니까? 하버드대 출신들이 왜 대통령이 안 됐겠습니까? 그런 점을 잘 봐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못 보고 있고, 제가 바로 말씀드렸던 대로 윤석열의 정치적 리스크, 그 리스크를 지금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캠프에는 감독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거기에 강호의 정치 고수가 개입해 있다는 흔적이 없고, 오히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 과거의 검찰총장 출신들, 뭐 이런 법조 엘리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로 정무적 결정을 한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는 법조에 관한 지식입니다. 법률에 관한 지식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정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다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바로 정치라는 현상, 그리고 정치권 자체를 우습게 보기 때문이다. 정치권 결코 그렇게 우스운 데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위기도 바로 그런 데에서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바로잡을 대책이라는 건 뭐냐? 지금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질까요? 윤석열 파일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 그건 사실로 확인된 게 제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건희 씨와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 사실 이거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요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 얘기 아닙니까? 아니, 결혼하기 전에, 그러면 결혼을 할 때 자기 그 와이프가 될 사람, 그 사람이 과거 어떤 행적을 가지고 있는지 전부 뒷조사해서, 그래서 그 행적이 나이 철학과 맞아서 결혼하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친구가 소개해 주거나 아니면 누가 소개해 주면 그 소개해 준 사람을 믿고, 아, 그래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만나보고, 뭐 만나보면 뭐 그 남편 될 사람 앞에서 뭐 자기의 과거 다 털어놓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결혼하는 사람 봤습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의 좋은 점, 장점 같은 걸 어필해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조건을 뭐 맞춰보고 결혼하는 거, 이런 것이 아닌 한. 그렇다면 결혼하기 전 상황에 대해서 결혼한 뒤에 그 남편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거는 저는 우리나라에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가 안 될 일을 왜 이렇게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오히려 문제를 수습하지 못하는 국면으로 끌고 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법률적 문제가 아니고 정무적 판단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무적 판단을 해줄 사람이 윤석열 전 총장 주변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아니 그러면 3월 4일에 검찰총장직 던지고서 지금까지 도대체 뭐 한 거냐, 그냥 시간 허비한 것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공부해서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다. 본인도 늘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모두 관련 분야의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 오늘 반기문 전 총장을 만나서 저는 반기문 전 총장이 왜 실패했는가, 거기가 정치 참여 선언을 한 지 3주 만에 접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제가 취재하기로는 그거는 돈 문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은 반기문 전 총장을 만나서, 반기문 전 총장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만나서 도대체 뭘 듣겠다는 것인가, 정말 기후변화 얘기 듣고서 끝낼 일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들고, 그러니까 이 모임, 이 만남 자체가 정무적 판단이 결여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반기문 전 총장보다는 고건 전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를 2번씩이나 해가면서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낫다. 그러나 고건 전 국무총리도 정치 전문가는 아니다. 고건 전 국무총리는 정치도 해봤습니다. 국회의원도 해봤으니까. 그러나 거기도 정치 전문가는 아니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반기문 전 총장보다는 정치적 조언을 듣기에는 고건 전 국무총리가 낫고, 또 정치적 조언을 듣기 위해서는 고건 전 국무총리보다는 강호의 정치 고수들이 훨씬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윤석열의 제2차 정치적 위기,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저렇게 있을 일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뭐 기후변화 공부하러 다닐 때가 아니다. 사람 만나고 다닌다고? 그거 아니다. 그 다음에 중도로 외연 확장? 그것도 아니다. 왜 아닌가? 그거는요, 중도는 왜 중도가 됐겠습니까? 여당, 야당 지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중간지대에서 관찰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니면 또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중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아무리 내 편이 돼달라고 얘기를 해도 지금 현재 결심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도죠. 벌써 결심할 것 같으면 예저녁에 했습니다. 예저녁에 민주당 편이 되거나 국민의힘 편이 됐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 어느 쪽 편도 아니고 가운데에 있을까? 결정 자체가 느리거나 아니면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그 사람들을 상대로 윤석열 전 총장이 중도를 아우른다고 열심히 쫓아다녀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정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정치는 정치 전문가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윤석열 전 총장 주변에 바로 그런 사람이 없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아무리 지금부터 석 달 열흘을 중도를 쫓아다닌다고 해서 중도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윤석열 전 총장한테 약간의 효과는 있겠지만 절대 오지 않습니다. 중도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중도입니다. 저희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기루를 쫓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쫓아다니다가는 나중에 남는 것은 없을 것이다.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고 저의 관찰,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우선 자기 소통 창구로서 기자 출신의 3선 의원을 영입했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이죠. 영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김영우 전 의원은 국민의힘과의 접촉면을 왕창 늘려가면서 국민의힘의 입당을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우 전 의원이 또 기자를 했기 때문에 정치부 기자 했는지는 저하고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기자 시절에 김영우 전 의원을 YTN 기자를 했다고 그러는데 김영우 전 의원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자니까 약간의 감각도 있을 것이고 언론 감각이 있겠죠. 그 다음에 3선씩이나 했으니까 정무 감각도 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거 보면 오히려 김영우 전 의원 한 명이 윤석열 전 총장 주변에 있는 수많은 법조 엘리트들보다 오히려 나은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윤석열 전 총장 주변의 정무적 역량, 이걸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하기 전에는 이 위기를
타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전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윤석열 전 총장 주변에 있는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크게 인물일 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본인이죠. 본인이 이 체제를 크게 개편하지 않는 한, 그리고 미래를 크게 바꾸지 않는 한 이 위기를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제2차 정치적 위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